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났던 게 저저번 달이죠. 6월 말에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무너지고 인수합병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예금 인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정됐고 자금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었죠. 그래서 7월에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을 보니까 많이 돌아온 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왜 자꾸 위기라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지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7월 3일 기사인데 6월 말에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 되면서 여기서 문제가 터졌죠. 여기가 터진 이유가 부동산 PF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 많았었고, 이 중에서 밝혀진 바로는 타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이 타운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땅값의 4배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부실 채권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2달간 7조의 자금 이탈 사태가 벌어지면서 7조 뱅크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새마을금고에서 저렇게 될 동안 연체율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했죠. 다른 상호금융이나 혹은 이금융권 이런 곳에서는 다 발표를 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발표를 안 했는데 내부 자료를 돌렸죠.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거. 그런데 그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되면서 6월에 6.4%의 연체율이 나왔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뱅크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대부분 돌아왔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예적금 재해치 하는 대신에 재해치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7월 9일쯤에는 3,000건이 늘었고 12일에는 12,000건이 돌파했다고 하더니 14일에는 2만 건을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재해치가 되고 있다 하니까 처음에 이틀 동안은 3,000건밖에 안 됐는데 그 뒤에 3일 동안 갑자기 4배로 불어나더니 그 뒤에 이틀 만에 또 4,000건씩 2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재해치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 나왔죠. 사실은 17조가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재해치가 되고 있고 뱅크런 안 난다 했는데 3, 4월 2달 동안에 7조 뱅크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7월 한 달 동안에 17조나 자금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 위기 이런 이야기 안 나고 고금리 빠져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대? 연 6, 7%대의 고금리 예금 위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6, 7%대의 고금리 예금은 뒤늦게 들어온 거죠. 작년에는 그냥 예금금리 많이 안 올려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저런 고금리 예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왜? 올해 들어왔는데 만기까지 멀었고 그때까지 터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고금리가 빠져서 수익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이 이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17조 빠진 것도 문제인데 하반기 때 또 정기 예적금 만기가 17조에 달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예전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에 17조 빠졌는데 안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거기다가 문제는 이 빠져나간 것이 다시 재해치가 될 것이냐. 이게 다시 재해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안정됐다라는 게 느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2만 건 재해치 되고, 그것도 다시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자, 2만 건 재해치 한 다음에 혜택 기간 일주일 연장했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 일주일 동안의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만 건 되고 일주일 연장한 그 뒤에는 다시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거의. 그러니까 17조 빠져나간 거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17조도 다시 재해치가 되겠느냐. 재해치했을 때 내가 한 9달 넣어놨어요. 3달만 있으면은 만기돼서 혜택을 받는데 지금 빼기 너무 아까워. 그런데 혜택 그대로 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 터지면은 정부에서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되돌아온 건데, 그러니까 혜택 받을 때까지는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버티겠지 하고 들어왔지만 하반기 때 만기가 됐을 때 이 17조도 다시 재해치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굉장히 불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7% 적금, 그 다음에 6% 적금 완판되니까 바로 또 10% 출시해서 적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6, 7%대의 고금리 예금이 17조나 빠졌어요. 그래서 수익성은 개선됐다. 왜냐면 이자 많이 줄 것들, 대출 이자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준다 라고 느껴지는 고금리 예금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그만큼의 자금을 재해치하기 위해서,
왜냐면 새마을금고는 지금 유동성이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100%가 되지 않는 금고수가 전체에 480개나 된다. 그 중에서 100곳이 넘는 곳이 70%도 안 되고, 그런데 새마을금고 고위험하고 뭐 중위험 해가지고 막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한 280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위험 중위험은 진짜로 대출 부실이 터질 위험들이 있는 거고, 대출 부실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뱅크런이 났을 때 내 돈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핵심인데, 유동성이 100%가 안 되는 것들은 다 고위험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17조 빠진 것도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조치를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지원하기 위해서 뭐 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 나온 것들 굉장히 많았었죠. 어느 정도 지원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6, 7%짜리 17조 빠져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끌어들이는 게 7.7에서 10%짜리예요.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6, 7%인데도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자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예금금리나 적금금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되죠. 1금융권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역대급 수익이 났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높여서 자금을 유치하고 은행채 금리 높여서 자금을 유치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은행이 그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배합할 게 아니라 왜 은행이 이를 악물고 그때 수익성을 추구를 하느냐. 뭔가 터지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자금을 모으죠. 결혼식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웨딩 촬영도 해야 돼. 뭐 사진도 찍어야 돼. 등등. 그렇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모으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더 자금을 유치해 오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은행에서도 왜 더 많은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겠느냐. 뭔가 경제적으로 빅 이벤트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감원장이 나서가지고 난리칠 노릇이 아니다. 그런데 금감원장이 나서서 왜 이걸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 기사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더 올리니까 2금융권에서는 안 올릴 수밖에 없죠. 그 7조 빠져나간 게 다 어디로 갔냐. 1금융권으로 갔는데. 거기다가 새마을금고가 왜 위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돈이 빠져나가서 위기다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갔는데 터질 것들은 많다는 거죠. 이번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왜 터졌어요? 부실 대출 때문에. 그런데 부실 대출이 어마어마하죠.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해서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불법 대출 수수료 받아서 또 3명 재판에 갔고, 또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했죠. 대충 내줬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내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쪼개기 대출 해줬고, 그 다음에 규정 어기고 대출 내줘서 무너졌죠. 여기도. 그 다음에 176개의 새마을금고가 3,375억 원을 대출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무산 위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PF 불법 수수료 의혹, 불법 수수료 받으면서 PF 대출을 해줬다든가, 아니면 PF 대출을 부풀려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지들이 챙겨갔다든가, 이런 새마을금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 업자랑 짜고서 불법 대출, 이런 것들은 다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죠. 여차하면 터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았고요. 부실 대출만 10% 넘는 새마을금고가 5개다. 이런 거는 초고위험 새마을금고죠. 그리고 불법 대출을 의혹, 지금 중앙의 신용공제 대표, 요분이 지금 계속 법적으로 기사가 뜨는 이유도 역시 불법 대출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합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든가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불법 대출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불법으로 대출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 사업자가,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이만큼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 더 받은 건 다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감사가 느슨하면은 당연히 위기가 오는 건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금융 쪽이 아닌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런 불법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축은행 경고하고 여기저기 경고했지만 새마을금고는 딱 집어서 경고를 그때 뱅크런 나기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만큼 나서서 가셨으면 괜찮은데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된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뱅크런 나더라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태가 막 100이 터질 것을 한 70, 80밖에 안 터지게 만들 수는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터질 것을 안 터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터진 다음에 수습을 빨리 하겠다.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요. 정부에서 한 번 수습해 준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수습해 줄 테니까 조장되는 심리가 조금 덜 나는 거.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핵심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법 대출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뭐 가계부채 연체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대비를 했겠지만 부동산 PF 부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부동산 PF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해줬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 경쟁률 높다는 이런 거 안 하고 어떤 거 했어요?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PF 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금으로 PF 이자를 낸다. 비상자금은 시행사가 디폴트 난 경우 후처리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 비상자금을 남겨놨다가 이를 처리하게 만드는 자금이다. 비상자금을 건드리는 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즉 기업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쓰는 건데 대출 이자를 갚는다고 미리 써버렸으면 디폴트가 났을 때 PF 주체에 닥칠 후폭풍은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PF 부실이 났을 때 빌려준 금융업계에도 후폭풍이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PF 위기가 많은 곳들이 있죠. 증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이런 짓 안 하죠. 새마을금고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비은행 측 예금 취급 기관에게 대출을 더 내준다는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이금융권 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도록 100조 준비해 놓겠다. 괜히 이러겠어요? 터질 것 같으니까 터질 것 같은 죄송합니다. 서태지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유동성 100조 규모를 조달한다. 이런 것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부실금고 280여 곳 여기 신규 대출 제한되고 있고요. 마통 뚫기가 이제 어려워진다. 왜냐면은 한독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통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7조나 빠져나간 새마을금고의 상황에서는 마통을 개설하기가 쉬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건설 대출 이쪽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대출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안 위험하면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부장시장 살아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죠. 과거에 리먼브라더스 은행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미국 은행들처럼 집값은 안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개구라가 어딨냐 하면서 계속 빌려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위기가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5%가 신뢰를 보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7월 31일부터 8월 10일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6월 말에 났죠. 그래서 7월 초에 재해치 14일까지 그러다가 얘를 21일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 해결 다 된 다음에 7월 31일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명이나 했느냐? 846명. 고작 846명 가지고 표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봤을 때 기존 거래자 149명 중에 85.2%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액 인출했다고 답한 고객은 4.7%였으며 10.1%는 일부만 인출했다.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 고객 위주로 리서치를 했을 텐데 전액 인출한 사람들이 대답을 해줬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17조가 빠졌는데도 신뢰를 보냈다,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 58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72.9%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새마을금고와 거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전액 인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에 리서치에 대답을 했겠느냐, 혹은 일부라도 인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리서치에 대답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이 이탈됐을 때도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85%는 신뢰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기사의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 저런 식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용하거나 혹은 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조합원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 그랬을 때 만약 터지게 됐을 때 자금이 유치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금리를 많이 높이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거예요. 첫 번째, 뱅크런 안 난다고 했는데 17조 빠졌다. 두 번째, 수익성 좋아졌다고 했는데 더 고금리로 예적금을 내주고 있다. 세 번째,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고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해서 이게 새마을금고를 덮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뱅크런 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 다 빼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급한 자금 혹은 내가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다든가, 혹은 내가 보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가 있다든가, 혹은 내가 급한 자금이 쓸 때가 많은데 일단 이자 높으니까 새마을금고에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생각하셔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